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붙이려 하신다면 올해는 보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붙여야 할 데드라인은 언제인지 각 운송 업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아마존은 UPS와 FedEx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운송업체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의 올해의 단어가 발표가 됐는데 바로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백신입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 연말에도 카드와 편지 선물들로 이 배송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연말이면 항상 늘어나는 편이죠. 네.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이 우체국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 따라서 배달이 많이 지연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우편물이 많아지면서 또 한 번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방우정국과 UPS 그리고 FedEx는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25만여 명을 임시 고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모르는 일인 만큼 연말에 우편을 보낼 일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까지 도착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언제입니까? 네, 이번에 이르게는 12월 9일 전에 붙여야 합니다. 네. 안 그럼 더 비싸게 돈을 내고 붙여야만 날짜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정국, USPS 데드라인입니다. 12월 25일 전에 붙이려면 USPS 리테일 그라운드는 12월 15일 전에, 퍼스트 클래스 메일은 17일 전에,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18일 전에 붙여야 하겠고요. 가장 비싼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23일 전까지만 붙이면 됩니다. USPS는 가장 바쁜 할리데이 배달 시즌이 크리스마스로부터 2주 전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12월 13일부터 18일 사이 이때 가장 바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포스트 오피스 USPS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또 UPS는 좀 빠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UPS에서는 24일, 12월 24일 배송을 위해선 한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UPS 3-day select는 21일에 보내면 되고요. UPS second day air는 22일, 그리고 UPS next day air로 붙이면 23일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FedEx는 선택권이 좀 더 많은데요. 가장 저렴한 FedEx Ground and Freight Economy로 보낸다면 12월 9일에는 붙여야만 25일 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FedEx Home Delivery와 Ground는 15일, 그리고 Express Saver와 3-day Freight은 21일, 그 밖에 22일, 23일 이렇게 붙여도 되는 옵션들이 꽤 있고요. FedEx Same대로 붙이면 이제 24일에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비싼 배송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데드라인이 그 날짜에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해요. 네, USPS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 우리가 아마존에서 받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데이 쉬핑이나 원데이 쉬핑이라고 해서 꼭 그 날짜에 딱 맞춰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또한 데드라인에 맞춰 보냈다고 해도 지연돼서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리 보내는 것이 안전한 만큼 데드라인에 꼭 맞추기보단 여유 갖고 붙이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다 보내는 게 좋겠네요. 네, 한 맞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운송 사업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섰네요. 네, 아마존의 월드와이드 소비자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가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데이비 클락 CEO는 아마존이 이르면 올해 말, 늦게는 내년 초에 USPS와 민간, UPS를 다 제치고 최대 운송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솔루션 업체 피니스 보스에 따르면 아마존 물류 사업부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 내 운송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USPS와 UPS 다음이고요.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송업계 강자였던 FedEx는 이미 제쳤다 하고요. 그렇게 클라크 CEO는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에는 미 최대 운송업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이 미국 최대 운송업체가 된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다고 해요. 네, 7년 전인 2014년부터 이 아마존은 자체 물류망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
2013년 연말에 그 쇼핑 대란으로 주문이 밀리면서 운송업체들이 배달을 제때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류 대란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은 물류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물품 배달에 나선 겁니다. 이후 이 자체 물류망 개척했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물류를 배달하는 배송업체 수천 개를 편입시켜서 이들이 아마존 물품만 배달토록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 자체 트럭, 항공기, 또 화물선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클락 CEO는 어제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는다면서 20년 동안 물류 인프라 또 이를 구동하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무슨 누구로부터 이걸 어디까지 보내주십시오라는 대행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대행은 아니고요. 대행은 네, 아니고 자기 직접, 것만 지금 네네. 배송하는데 그게 넘버원이다. 그렇죠. 그만큼 아마존이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상당수를 지금 직접 배송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아마존은 2019년 미 소비자에 배송한 45억 개 물품 중에 58%에 해당하는 23억 개를 직접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난 8월엔 아마존의 전체 물량 중 66%를 자체 배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아마존의 이런 자체 물류망은 올 연말 쇼핑 시즌에 더 큰 강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특히 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네. 공급망 차질로 물류의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락 CEO는 아마존은 자체 항공기 등을 통해서 이번 물류 병목 현상에서 비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CNBC는 이 같은 아마존의 자체 운송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올 연말 쇼핑 시즌에 특히나 주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물건을 주문을 할 때 혹시나 물류 대란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네. 이건 웬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방법이 여기 있었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한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의 올해의 단어가 발표가 됐는데 바로 백신이었다면서요? 웹스터는 백신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바로 이 백신이었습니다. 아하, 네. 올해 백신 단어 검색량이 작년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해서 각각 6배, 1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올해의 단어가 팬데믹이었거든요. 네. 근데 2년 연속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웹스터가 보통 올해 단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면 이 조회수 그리고 증가량 등을 토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장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올해 한 해 동안 백신 검색량이 상당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백신의 경우에는 의미가 상당한 게 본연의 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선진국, 강대국들과 또 다른 대부분 국가들 사이에 백신 불평등 현상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각국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벌어졌었죠.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가리키는 핵심으로 이번에 백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해선 새로운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웹스터는 지난 5월 백신 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정키도 했는데요. 이 편집장은 메신저 리보엑산의 경우에는 과학자가 아니면 쉽게 보기는 좀 힘든 단어란 점 감안해서 검색량 증가 이후에 부연 설명까지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백신이 1위였는데 올해의 단어 탑 10에 들어가 있는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폭동을 의미하는 insurrection 그리고 인내라는 뜻의 perseverance 이런 게 단어 탑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1월 6일에 기억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다음 날 인서렉션 검색량이 그 이전에 비해서 무려 610배 와, 어마. 이렇게 폭증하면서 관심 단어로 떠올랐고요. 예. 그리고 perseverance는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월 화성에 착륙시킨 화성 탐사 로버의 이름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